오늘 배울 강의, 이성을 안달나게 하는 카톡 스킬, 재회나 짝사랑을 할 때나 연애 중에도 쓸 수 있는 기술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연애를 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게 카톡이나 전화를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소개팅을 해도 처음부터 카톡을 해야 되고 전화도 해야 되고, 썸을 탈 때도 그렇죠. 재회를 하기 위해서 다시 연락할 때도 마찬가지로 카톡 연락이나 전화를 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카톡이나 전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매력이 떨어져 나가서 데이트를 하기 전에 우리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될 수도 있죠.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상대방이 나를 귀찮아하는 반응이 느껴지고 카톡 답장도 늦게 오고 반응이 안 좋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아마 이런 상태라면은 여러분의 연애는 초비상 상태일 것입니다. 상대방이 곧 떠나기 일보 직전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매력적인 카톡을 나눌 수 있고 매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이나 전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니디함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니디함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니디함을 보여주다라는 말은 필요하다라는 뜻을 보여주는, 절박함을 보여준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나는 당신과 만남이 정말 필요해요, 이 관계 끊어지고 싶지 않아요 라는 강한 매달리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매달리는 행동이 꼭 이렇게 말로 해야 되거나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은 아니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알게 모르게 카톡이나 전화를 하는 패턴이나 말투나 이런 데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니디함을 어떻게 하면 보여주지 않는지 이런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니디함을 보여주는 예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가 이성의 답장이 30분이나 1시간, 2시간씩 늦게 와도 어느 정도 나도 텀을 줘서 보내야 되는데 1, 2분 내로 바로 처리를 해주려고 하는 행동들. 보통 이렇게 연락이 늦게 온다라는 건 그 사람도 뭔가 일을 하느라고 바쁘다던가 어떤 상황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즉답을 하게 되면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끼게 돼요. 자기는 일이 바빠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걔는 항상 칼답을 하게 되면은 자기도 이 사람이랑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가지고 연애라는 걸 진행을 하고 싶은데, 물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1분 만에 한 번씩 티키타카를 하고 바로바로 걔도 칼답이 오고 즉답이 오고 그러면 참 좋겠죠. 근데 대부분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게 있잖아. 여러분들도 직장을 다닐 거고 공부라는 것도 할 텐데, 공부하면서도 계속 핸드폰을 보면서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연애 때문에 공부 안 된다 이런 얘기나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 나쁜 상황이 생기겠죠. 그러면 점점 부담스러워지거나 밀어내거나 연락이 갑자기 뚝 끊긴다던가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적어도 상대방 이성이 답장이 늦게 오면 이성이 늦게 보내는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3분의 2 정도의 시간을 조절해서 보낸다던가, 최소한 이 정도라도 해야지 그나마 유지가 될 거예요. 가끔은 내가 좀 늦게 보낼 때도 있고 빨리 보낼 때도 있고 이렇게 조절하는 것도 좋습니다. 니디함을 보여주는 예로 두 번째는, 이성이 나의 카톡이나 문자를 보고 씹었을 때 왜 답장 안 하냐면 이유를 물어보는 행동. 이런 행동도 절대 하면 안 되죠. 내가 그만큼 그 사람의 연락에 갈구한다라는 뜻이 돼버려가지고 니디하다라는 뜻이 돼버려요. 갑자기 연락 안 하면 왜 답장 안 해? 무슨 일 있어? 바빠? 그냥 연락이 없으면 어련히 바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왜? 내가 뭐 실수했어? 왜 답장 안 해? 무슨 일 있어? 그러다 보면 이게 또 부담이 되는 거죠. 어련히 내가 적당히 보내줄 텐데 내 만남이나 연락만 갈구하고 있는 그 상대를 보게 되면 또한 미안한 마음이 되고 부담스러운 마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도 하면 안 되겠죠. 세 번째, 이유를 묻지 않아도 내가 얼마 안 있다가 또 다시 문자를 보내는 행동. 즉, 헤어짐이 무서워서 관계나 연락을 어떻게 해서든 이어가려고 노력만 하는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묻지 않아도 내가 얼마 안 있다가 계속 뭐해? 잘 있어? 이러면서 쓸데없는 연락을 계속 하는 거야. 안부를 물어보는 것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오빠 화이팅? 점심시간에 점심 맛있게 먹어? 걔가 답장을 읽고 싶어도 저녁에도 아빠 오늘 저녁 잘 먹고 있지? 오빠 항상 응원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뭔가 이게 티키타카가 되는 게 아니라 혼자서 일방적인 관계를 이어나가려고 하는 행동. 이것도 이제 관계가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냥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연락이 없으면은 얘가 지금 뭔가 상황이 안 좋구나 라고 해서 좀 여유 시간을 주게 되면 상대방도 정리를 하고 우리에게 연락을 하거나 이런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라는 게 항상성을 갖기가 힘들어서 여러분과 사귀기 시작했을 때는 열심히 막 보낼 수도 있는데, 나중에 가서는 갑자기 바빠지면 잠깐 연락을 좀 뜸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매력을 못 느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떴다 이렇게 생각해서 과도하게 흥분을 하고 불안해하면서 상대방에게 매달리는 행동을 합니다. 반응을 끌어내려고 한다거나
갑자기 밀당을 하려고 한다던가, 그러면은 신뢰감을 무너뜨리는 행동이 되는 거지. 안 그래도 내가 신경 많이 못 써줬는데 얘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 이 사람을 과연 믿을 수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처들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방이 물어보지 않아도 장문의 카톡을 보내는 것,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자, 이성에게 답장이 없으면 상대방이 상태가 좋지 않은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 연애 중이라고 한다면은 일주일 동안이라던가 연락이 없다 그러면 그때는 무슨 일이 생긴 거냐 이렇게 연락을 해보셔도 됩니다. 썸인 경우에는 한 달 정도 후에 연락을 하시고, 한 달 뒤에 연락을 할 때는 그 사람과 그렇게 가까운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빌미잡기의 형태로 연락을 하게 됩니다. 이 카톡이나 전화 연락을 하다가 연애에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카톡이나 문자 대화를 실시간으로 칼답으로 서로 주고받고 티키타카가 잘 되는 것을 선호하는데, 보통 사례적으로 보면은 초반에 이렇게 하루 종일 연락을 하고 심지어 밤새 연락을 하다 보면은 체력이 점점 고갈되어 가다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달 안에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99%예요.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는 것은 무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신이나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무리하게 활동을 하다 보면 당연히 지치게 되고 에너지가 고갈되어 장기적으로는 의욕이 떨어지는 상태가 되죠. 둘 중에 한 명이 계속 티키타카 하다가 한 달 혹은 3달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 이걸 권태기 이별이라고 하죠. 이렇게 권태기라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권태기라는 것은 마음이 식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근데 인간들이 지쳐서 의욕이 매우 떨어져서 뭔가를 하기 싫을 때도 권태기라고 합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게임도 미친듯이 밤새서 하다 보면 금방 실증을 내게 되는 것처럼 연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마음의 문제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에 있는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서 더 이상 의욕이 생기지 않는 상태가 되면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이걸 떨어뜨려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애에서 권태기의 원인을 단순하게 상대방의 마음의 문제로 생각하고,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상대방의 반응을 끌어내려고 하면 상대방이 더 여러분들을 질려하고 더 지쳐서 여러분들을 차단하는 일이 벌어져.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내가 지금 현재 상황이 권태기인지 뭔지 판단이 힘들다, 어떤 이유 때문에 권태기가 왔는지도 판단하기 힘들다, 그러면 저한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 이제 대화가 루즈하게 진행되는 경우는 카톡을 너무 많이 해서이기도 하지만 쓸데없는 카톡을 너무 많이 하는 경우에도 여러분들의 카톡을 무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계속 쓸데없는 뭐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뭐 하나 해서, 이게 바로 시덥지 않은 대화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좋아요. 이게 하루의 문제면 상관이 없는데 계속 그런다고 생각해봐요. 겉으로는 신나하죠. 여자친구가 나를 위해서 격려를 해주는구나, 너무 고마워, 이렇게 겉으로는 당연히 의례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과연 속은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부담을 주는 행동이 되고 내가 왠지 그거에 반응을 잘 해줘야 될 것 같잖아. 어머니 밥상 이론이랑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 의미 없는 카톡이나 선물을 주게 되면 상대방의 버릇을 나쁘게 만드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매력이 생겨나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카톡을 할 때 주의사항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드리는 게 뭐 있습니까? 무조건 목적성을 가지고 연락해라. 미르코의 생존연애 435화를 보시면 됩니다. 미르코의 생존연애에서는 기본적으로 작업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잘 지내시 전부터 해가지고 빌미잡기, 그 다음에 약속 잡기, 이렇게 3단계로 데이트를 하죠. 잘 지내시전은 우리가 오랜만에 연락할 때만 잘 지내시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성 있는 연락을 해라. 목적성에는 크게 2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가 안부 연락, 두 번째가 빌미잡기. 이렇게 연락이 나누죠. 안부를 물어보는 것도 좋은데, 안부를 물어보는 것도 웬만하면은 가끔씩 물어봐야지 안부지, 계속 물어보면은 제가 아까 전에도 이야기해드렸다시피 쓸데없는 연락이 돼서 상대방이 무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안부 물어보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연락을 할 때 목적성을 가지라는데 뭔 도대체 목적성을 가지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잘 모르겠으면은 무조건 빌미잡기만 합니다. 우리가 연말에 친구한테 연락해가지고, 야 영철아 오랜만이다, 너는 명절 때마다 연락하더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누는 거죠. 그러다가 야 언제 한번 소주 한잔 해야지, 언제 한번 얼굴 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 정도는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는 경우도 별로 없죠. 우리가 어떤 만남을 하려면 동기부여라는 게 필요하고 모멘텀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런 게 없으면 사실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만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욕구를 심어주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계속 이런 식으로 눈치만 보고, 야 너 뭐해? 언제 한번 볼까? 알았어 나중에 연락해. 그러고선 연락 없어요. 선생님 얘가 연락이 없는데요? 마음에 뜬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하죠. 이거랑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연말에 친구들한테 연락을 했을 때 소주 한잔 하자고 하고선 연락이 없다고 해서 얘네들이 나를 피하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사실 그런 식으로는 안 만나지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정확하게 내가 뭘 하겠다라는 목적의식과 모멘텀을 강하게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호불호를 강하게 얘기해야 돼요. 상대방의 연락만 기다리는 건 바보 같은 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목적성을 잡는 연락을 하는 게 기본적입니다. 비밀 잡기하고 약속 잡기하고 썸 타는 사이에서는 2, 3일에 한 번 정도 연락을 하게 되고 연애를 하는 중에서도 2, 3일에 한 번씩 이게 상황에 맞게 간격은 벌어질 수 있습니다. 폰게임 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본은 한 2, 3일 간격으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제 매일매일 연락을 하게 되면은 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컨셉 잘못 잡은 거야. 어떤 이제 유튜버들 보면은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막 매일매일 연락을 하다 보면 나중에 연락을 좀 뜸하게 해도 된대. 근데 과연 그게 먹힐까? 그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연락을 잘해주다가 나중에 연락을 안 하면 마음이 식었다고 생각하면 어떡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바꾸는 것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컨셉을 잡으면 그 컨셉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초절정 고수가 되면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하게 되는 게 이제 프레임의 원리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쩔 때는 연락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게 만드는 게 좋은 작전이기는 해요. 하지만은 이게 초보자분들이 따라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상대는 어떤 프레임으로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얘가 처음에 보여줬던 모습과 나중에 모습이 달라지면 뭐라고 해요? 변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당연히 인간을 내는 패턴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변하면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컨셉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초반부터 너무 열심히 달리게 되면 상대방이 지칠 수 있고 떨어져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2, 3일 간격이나 3, 4일 간격으로 폰게임을 진행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상대방이 좀 더 부담을 안 갖고 친해지는데도 천천히 다가가야 좋은 경우가 있어요. 사람마다 좀 달라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초반부터 막 티키타카 하는 걸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알아가는 사람이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막 티키타카를 좋아하는 사람도 천천히 알아가도 별로 무리는 없어요. 그런데 천천히 알아가고 싶은 사람한테 빨리 하게 되면 바로 끝나죠. 그래서 어떤 게 더 확률적으로 더 유리하겠어요? 티키타카를 빨리 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알아가는 식으로 하는 게 성공률은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2, 3일이나 3, 4일 간격으로 비밀 잡기를 하고 약속 잡기를 하는 식으로 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대응 카톡 상담으로 도와드렸을 때 단 한 번도 이렇게 해서 망한 적이 없어요. 거의 100% 성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귀는 동안에서도 그렇게 유지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겁내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2, 3일에 한 번씩 목적성 있는 얘기를 하게 되면 데이트 잘하고 다음 데이트 약속만 잘 잡아놓으면 절대 헤어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